여러분 안녕하세요. 연극 교수학습 방법 3주차 수업입니다. 지난주에는 과정중심 드라마의 그 이론적 배경으로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또 루소의 교육 철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과정중심 드라마의 그 이론적 배경을 계속해서 살펴볼 건데요. 오늘은 경험을 중요시하는 존 듀이와 또 교실 드라마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교육연극의 각 학자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존 듀이는 1학기 때 연극 교육론 시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실용주의 철학자입니다. 즉, 경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는데요. 교육에서 경험이 수반되어야 하며 그것을 통해서 배움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교실 드라마의 형성에 기여한 해리어 핀레이 존슨과 헨리 콜드웰 쿡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 드라마는 연극 연습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교실 활동이다라고 언급하고 이 활동을 교육 과정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언급할 위니프레드 워드와 피터 슬레이드는 오늘날의 교육 연극을 위한 중대한 역할을 한 인물들입니다. 그럼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존 듀이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루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루소는 인간을 인간 자체로 또 어린이를 어린이 그 자체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주장을 토대로 만든 그의 저서 에밀에는 이 아동의 발달 단계를 5단계로 나누어서 정리하고 있죠. 그래서 루소는 어린이를 놀이를 통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오염되지 않은 존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를 어른의 부속물이 아니라 정서와 감정을 표현하고 인지하는 하나의 인격체로 본 것입니다. 이러한 루소의 진보주의 교육은 아동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아이들이 스스로 배우고 행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루소의 의식이 바탕이 되어서 교육 연극 또한 이런 아동들을 중점적으로 또 참여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 철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루소가 주장한 진보주의 근대 교육론은 교육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영국에서는 교실 드라마가 형성될 수 있도록 영향을 미쳤고 또 미국에서는 존 듀이를 중심으로 한 진보주의 교육운동이 계속되면서 이렇게 교실 드라마의 형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존 듀이는 경험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 철학을 가지고 있는데요. 존 듀이는 모든 교육적인 활동의 원초적인 뿌리는 아동의 본능적이고 충동적인 태도와 활동으로부터 시작된다. 타인의 사상을 통해서건 감각을 통해서건 외부 소재의 제시와 적용에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아이들의 수많은 자발적인 활동들, 놀이, 게임, 모방적인 시도 등이 교육적으로 이용 가능하며 교육적인 방법의 기본이 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듀이 이론의 핵심에는 경험, 곧 행위를 통해 배우기의 사상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듀이가 다른 학자들과 확연히 구별되는 점은 이러한 이론들이 실제적인 그의 실험을 바탕으로 탄생되었다라는 점인데요. 그는 1984년부터 1904년까지 시카고 대학에서 재직하면서 대학 실험 학교를 운영하였습니다. 이 학교에서는 4세부터 14세까지 어린이를 대상으로 놀이를 중심으로 한 자기 표현 방식과 창의적인 교과 과정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듀이의 태도는 이론과 실제 이 두 가지 영역에서 전문성을 요구하는 드라마 전문가의 모델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듀이가 사용한 경험이라는 개념 속에는 경험하다라는 동사적인 의미와 경험이라는 명사적 의미가 모두 포함되는데요. 듀이는 경험 과정에 대해서 무엇을 행하는 것과 무엇을 겪는 것의 연결을 지각하는 것으로서의 경험은 하나의 과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에는 인간이 행동하고 영향을 받는 방식, 또 행하고 당하며 바라고 즐기고 보고
믿고 상상하는 이 모든 행위들이 다 포함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듀이는 경험이 가지는 실험적 측면 또한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이 경험의 실험적 과정은 외적 측면과 내적 측면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외적 측면과 내적 측면은 동시에 발생하는 것으로서 외적 측면의 경험 과정은 신체의 활동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행위로 표현되고, 내적 측면의 경험 과정은 마음의 활동을 말하는 것으로서 사고 혹은 반성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할 때 어떤 행동으로서 부딪혀 나가는 이 몸으로 느껴지는 이러한 경험들은 외적 측면을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몸으로 겪어서 어떠한 것들을 느끼고 또 생각하게 되고 깨닫고 또 반성하게 되는 이러한 경험들은 내적 측면에 해당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듀이에게 경험이란 이 삶의 과정이자 삶에 대한 탐구 방법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듀이는 이 예술이라는 것은 이러한 삶의 과정 안에서 발생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듀이 미학의 대전제는 삶의 과정과 미적 경험이 연계되어 있다는 것이며, 이를 위해 미적 경험에 대한 분석은 우리의 일상적 생활 환경의 맥락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술과 삶은 따로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또 미적 체험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경험과 연계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듀이는 인간 경험에서 예술의 근원을 찾아내고자 했고, 인간의 경험은 행위와 사고를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매개체가 된다고 했고, 이러한 믿음은 실제 실험학교를 통해서 증명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듀이의 교육 철학과 예술 철학은 과정 중심 드라마의 이론적 토대가 되기도 하고요. 또 참여자 중심의 교육, 또 드라마 전문가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먼저 과정 중심이라는 것은 듀이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경험을 갖는 그 과정이라는 점과 굉장히 접점을 이루고 있고요. 또 연극이 주는 가장 큰 매력이 지금 그리고 여기에 몰입하는 것인데, 듀이는 이러한 연극적 매력이 하나의 경험을 갖는 과정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듀이의 저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경험은 계속 일어난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의 경험으로 구성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순탄하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의 장애나 내면의 무기력 때문에 시시때때로 방해를 받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방해를 극복하고 순조롭게 종국에 다다를 때에야 인간의 하나의 경험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때의 경험은 여러 과정이 모여서 이루어진 통일체이며 그 자체로서 개별적 성질과 자족성을 갖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험은 우리가 계속해서 일어나지만 이것이 하나의 경험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우리가 어떤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그 목표에 다다르기 위한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때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또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있기도 하고, 또는 방해받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내가 그것에 이르렀을 때, 그래서 내가 그 과정 안에서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어떠한 체험들을 했을 때 비로소 그것이 하나의 경험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듀이의 이런 철학은 과정 중심 드라마의 이론적 토대뿐만 아니라 과정 중심 연극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 또 그 구조와 형식의 작동 원리와 핵심에 대한 길잡이 역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교재 55페이지 보시면 듀이는 경험에서 흐름은 무언가로부터 무언가로 흘러가는 것이다. 한 부분이 또 다른 부분으로 유입되고
다른 하나의 부분이 앞서 있었던 부분을 계속 따라함으로써 각각의 부분은 그 자체의 개별성을 획득한다. 그 지속적인 통일체를 다양한 짜임새를 강조하고 있는 계속적 양상에 의해 다양하게 변모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참여자들의 자발성과 몰입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연극 속의 사건과 이야기가 몰입할 수 있는 구조로 짜여 있어야 하며 그러한 구조가 참여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와야만 가능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과정중심 연극은 참여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때만 성취할 수 있다는 전제가 있는데요. 과정중심 연극은 참여자 중심 연극이라고 할 만큼 참여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이 참여자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중심 연극의 자발성은 존 듀이로부터 출발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듀이는 참여자들이 경험에 관심이 생기면 투쟁과 갈등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이죠. 또 듀이가 말하는 경험으로서의 예술은 미적 경험도 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적 경험까지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험이라는 것은 하나의 통일성을 가지고 참여자들이 그 안에서 의미를 깨닫는 예술 활동이며 동시에 지적인 작용을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듀이를 통해서 예술의 출발이 일상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개념과 또 경험 속에서 일어나는 예술 활동과 그 안에서 발생하는 정서적 성질은 탐구 행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러한 예술적 탐구 행위를 통해서 인간의 인식은 변화할 수 있다는 개념이 정리되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념이 과정중심 연극의 미학으로 발전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험으로서의 예술 개념은 이후에 드라마 전문가들에게 실제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미국의 위니프레드 워드라든지 또 과정중심 드라마의 개념을 정리해낸 시실리 오닐이라든지 또 미국의 교육학자 맥신 그린에 이르기까지 지금도 그 영향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교실 드라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세기 초 영국의 학교에서는 드라마라고 하면 학생들이 그 희곡 작품을 읽는 것, 낭송하는 것이었는데요. 이러한 방식이 교실 드라마에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웨이머스 사립준비학교 여교장이었던 길피는 모든 사람은 자기 안에 배우를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학교에서 연극 공연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가능성을 제기했는데요. 마찬가지로 1902년 카디프 남자 중등학교 교장이었던 핀들레이는 영국에서 처음으로 드라마를 연극 연습이 아닌 교실 활동으로 언급하고 그 활동을 교육과정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통해서 교육과정 속에 드라마를 포함시킬 수 있는가 없는가 또 있다면 어디에 위치시켜야 하는가 하는 기나긴 논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해리어 핀레이 존슨을 시작으로 교실 드라마가 발전하기 시작했는데요. 존슨은 놀이를 바탕으로 한 연극 만들기 방법을 통해서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를 구체적으로 이끌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존슨은 어린 학생들을 학자들이라는 호칭으로 부르기 시작하고 또 이들이 무언가를 배우고 싶다라고 스스로 그것을 느낄 때야 비로소 학습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목을 공부하든지 학생들 스스로가 알고자 하는 그 갈망을 자극해주는 것, 그것이 교사들의 할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존슨은 이러한 신념을 바탕으로 어떤 주제에 대해서 교육을 할 때 학생들이 직접 그 주제에 맞게 극화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극화한 것을 학생들이 스스로 발표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학생들의 연기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연습하는 과정이 아니라 자발적인 흥미를 바탕으로 한 탐구의 행위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존슨이 시도한 교실 드라마의 가장 큰 특징은 관객 없애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관객이 사라졌기 때문에 오히려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라는 부담감도 없고 또 내가 참여하고 있는 이 이야기와 주제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이해하려고 더 노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의미를 생산해냈던 것이죠. 정리하자면 존슨은 극적 행위에 대한 탐색은 무대에서 관객에게 보여주기 위한 연습하는 과정이 아니라 참여자들의 자발성을 통해서 성취되는 연기의 과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정 중심 연극이 형성되는 출발점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존슨의 드라마 방법론은 교육연극 운동의 중심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존슨의 드라마 방법 속에서 학생들이 자기 인식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학생들이 드라마를 통해서 스스로 깨달아 알아가게 된다는 것인데요. 이것이 과정 중심 연극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리엇 핀레이 존슨의 방법론은 과정 중심 연극의 출발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실 드라마를 실천한 인물이 방금 이야기한 존슨이라면 최초로 교실 드라마에 대한 이론을 정립한 사람은 헨리 콜드웰 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17년 쿡은 배움을 이끌어내는 핵심 방법으로 놀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가장 자연스러운 학습 방법은 강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영국에서는 극적 행위, 드라마틱 액션의 교육적 활용에 대한 개념과 방법론이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쿡의 방법론과 개념은 놀이 방법론으로 소개되었지만 쿡은 좁은 의미의 놀이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좀 더 넓은 의미의 구체적인 극화와 극적 행위, 그 자체에 주목하고 몰입했던 인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쿡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반드시 실제로 역할을 맡아봐야 하고 또 연기를 해봐야지만 내가 맡은 역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학생들이 상상을 통해서만 극화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극으로 들어가서 극적 행위를 해봐야만 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원하며 또 무엇을 얻을지를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드라마의 구조를 학생들과 함께 연구했고요. 교실이 작은 무대가 될 수 있도록 이 무대 공간을 꾸몄는데요. 앞에 커튼을 쳐서 이것이 마치 무대의 막이 되는 것처럼 해서 교실을 무대 공간으로 꾸미고 설치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관객 앞에서 공연을 해야 한다라는 의미보다는 내가 학생들이 스스로 이 극적 행위를 통해서 이곳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런 극적 행위를 통해서만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제대로 체험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교실을 무대 공간으로 꾸민 것입니다. 쿡의 교실 드라마의 개념을 정리하자면 먼저 공동작업으로서의 드라마, 콜라보레이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혼자 하는 작업이 아니라 같이 함께 하면서 경험하는 드라마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연기자로서의 학생, 이 학생들이 스스로 배우가 되어서 어떠한 역할을 맡고 그 역할로서 극적 행위를 해나가는 것이죠. 또 텍스트에 대한 우회적 접근, 텍스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 열린 개념을 가졌습니다. 또 네 번째, 플랫폼 무대의 설치.
아까 설명한 바와 같이 교실에서 무대 공간을 꾸몄고요. 이 무대 공간은 이 관객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꾸민 공간이 아니라 스스로가 이 그간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든 공간이죠. 5번째, 사실주의 양식 피하기. 네, 텍스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과 비슷한 맥락인데요. 텍스트를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는 것처럼 표현 양식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겠죠. 만약에 집이라는 공간이 배경 무대라고 한다면 꼭 집을 있는 그대로 사실적으로 꾸밀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상상 속에서 이곳은 집이지만 다른 표현 양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자 2개만 두고 다른 오브제들은 상상해 두고 여기서 극적 행위들을 진행해 나갈 수도 있고요. 또 내 행동 양식을 사실주의가 아니라 다른 표현 기법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